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비로소 강해진다. 첫째, 어떤 포기는 어떤 도전보다 아름답다. 우리 주변에서 포기를 하지 못해 괴로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흔하게 본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떨어져 있거나 변한 관계의 역동을 두려워하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는 같은 잘못을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불행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사실 포기하라는 조언은 너무 쉽고 간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내가 권하는 포기는 손쉬운 회피가 아닌 용감한 참여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소극적 포기나 수동적 선택이 아닌 적극적 포기이자 주도적 선택이다. 또한 하나를 포기하면서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한 포기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하는 만큼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적극적인 포기가 되려면 포기의 대상이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되어야 한다. 포기의 의미가 가치가 있으려면 처음의 선택부터 가치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라. 나에게 가치가 없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 인간은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내가 무능하고 끈기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따름이다. 당신은 포기를 자주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처음 했던 선택부터 되돌아보아라. 포기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려면 선택부터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충 하는 선택과 대충 하는 포기는 이제부터 인생에서 없애버리자. 선택도, 과정도, 포기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치열하게 하라. 결코 쉽지 않을 그 선택들은 내 삶에 의미 있는 경험과 통찰을 남길 것이다. 둘째,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라.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때는 가치를 택하고 어떤 때는 편리를 택한다. 사람에 따라 주로 가치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편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편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이득을 추구한다. 편리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안락함을 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후회로 돌아온다. 반대로 가치를 위한 선택은 당장은 힘들어도 뿌듯함을 남긴다. 뿌듯함은 가치 있는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체감할 때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한 의미를 찾을 때다. 이는 이타성으로 설명된다. 새벽에 수산시장에 나와 힘들게 장사를 하면서도 자식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부모,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독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작가도 있다. 이 이타성은 나눔의 미학으로도 연결된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세상을 향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간혹 자신의 팔자가 왜 이리 꼬였는지 모르겠다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가만히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운이 없어 팔자가 꼬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편리에 따른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다. 당장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겨누는 칼이 되는 선택들이 있다. 마약,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하루에 사소한 선택까지 약 3만 5천 번을 선택한다고 한다.
수면 시간을 7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약 2,000번의 결정을 하는 셈이다. 이 말은 2초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선택 중 유의미한 선택은 하루에 평균 150번 정도이며 이 결정 중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5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큰 선택부터 작은 선택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며 이 선택을 통해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다. 매 순간 가치와 편리를 재어보자. 두 선택지의 결과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제로섬 게임처럼 가치와 편리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치를 택하자. 편리의 결과가 즉각적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가치를 택한 이들의 내적 튼실함은 이기지 못한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하자. 후회를 낳지 않는 선택을. 셋째, 마음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간혹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을 본다. 괴로운 상황이 분명한데 훌훌 잘 털어버리고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걸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한다.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삶의 태도는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노예의 마인드가 되어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된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른다.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다차원적, 행동적, 상대적, 비도덕적, 가변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하면 미래 또한 나의 선택과 책임 아래 놓이게 된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나만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다.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한다. 삶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넷째, 내향인들이여 개인주의자가 되라. 내향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는 노력 대신 본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과 상황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가급적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피하고 사물을 대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내향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개인주의자로 나아가자. 우리가 아닌 나의 무게중심을 두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대인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싫어하고 저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조직과 사회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가 내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 수 있다. 개인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바위 안에 숨어 있는 나를 스스로 조각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물론 끌과 망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안 된다. 내향적인 사람이 개인주의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돌을 쪼아
나라는 조각을 만들어 보자. 나는 믿는다. 다양하고 혼재된 가치관 속에서 개인주의자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5번째, 어쩔 수 없는 인생은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나서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삶의 통제력은 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는 의지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신만의 헌법 제1조를 재정립해보자. 정플라워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정플라워 나라의 주권은 정플라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정플라워로부터 나온다. 스스로의 도덕과 법을 세우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다. 하지만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다면 나름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관계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다. 인간은 가치관과 원칙이 있어야만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제대로 된 가치관과 원칙은 나만의 스펙이 된다. 물론 이런 스펙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는 있다. 바로 나의 자존감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과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주도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는 삶은 느리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자기 비하와 우울로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다면 당신의 나라가 안녕한지 들여다보자. 당신 나라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